놓고 싶을 정도로 눈이 힘들어요. 근데도 이렇게 책은 놓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계속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도 조금씩 발전해보자. 근데 이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책은, 예, 이렇게 씨앗의 독서라는 이 책에 막 그런 내용도 나오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잖아요. 가을에는 봄에 씨 뿌리듯이.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도 좋고 또 나만의 또 독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런 말도 여기 책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내비게이션 차를 타고 어디 길을 가도 많이 쓰지만 나만의 내비게이션은 나의 내비게이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나만의 내비게이션도 한번 예, 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 읽어보셨으면 이 책 좀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책을 예, 좀 이게 권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과하면 모자라만 못하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이 본계적이라는 책을 한번 네,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오늘 서울로 간다님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본계적은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간다님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꼭 빌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감사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막송 그녀님의 소개책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옥중 19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그 서승 선생님의 책인데,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시대의 희생양이셨던 너무 가슴 아픈 실제 이야기예요. 1970년대에 인권 탄압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을 간첩, 뭐 또는 뭐 빨갱이,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고통을 주던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읽는 내내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아팠던 책이라 음,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역사이며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읽고 가슴 속에 새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아, 네. 너무 궁금하네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계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정말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는데 위에 뭘 하든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막송 그녀님의 말씀 너무 깊이 공감하고 이따 책 구절이라든지 더 깊은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달려 거북이님의 소개책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하다가, 뭐, 자기계발서 종류를 처음에 읽고 있었는데, 들리시죠? 예, 그 자기계발서 종류를 처음에 읽고 있었는데, 이게 저는 그 자기계발서의 끝판왕은 솔직히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자기계발서는 필요 없고, 또 책의 끝판왕은 그 결국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 에세이나 아니면 자기 자전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책의 끝판왕이고, 자꾸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자기계발서를 안 읽어도 되겠다는 중간에 읽다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모임 말고도 독서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하나 하고 정기적으로 두 개를 더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직장인 기독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 달에 정한 책이 뭐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김태영
그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은 그 사회심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은 우리나라를, 아이고, 잠깐만요. 그 네 가지로 봅니다. 그 사회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그 가난 불화 사회. 그거는 자본주의 이전의 계급 사회를 가난 불화 사회로 나누고, 두 번째가 가난 한목 사회, 세 번째가 풍요 불화 사회, 네 번째가 풍요 화목 사회. 이렇게 네 가지 사회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지금은 풍요 불안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풍요 화목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뭐 이따가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책의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맞죠? 네, 일단 넘길게요. 아,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원싱 저희도 해봤지만 저도 또 원싱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에 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여서 저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또 얘기를 이따 달려고 부기님께서 해주시면 다시 또 그때 그게 상기가 될 것 아니, 같아서. 원싱을 나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네.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을 나눌 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그랬구나요. 원싱을 음. 원싱 이후에, 그리고 이게 책은 저기 자전적인 내 이야기를 쓰거나 에세이 책이나 이런 사회 심리학 책, 이런 이제 이 책을 읽어야지 원싱을 읽고 나서 저기서 더 이상 자기계발서를 읽을 필요가 없겠다. 결국은 음, 성공하려면 한 가지에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계발서를 읽는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싱을 최고봉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자기계발서 성공을 하기 위한 자기계발서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 네. 저는 김태현 교수님이 쓴 풍요 중독 사회,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데 왜 불안한가, 이게 주제예요. 이 책의 주제는 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이런 사회가 발달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불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사회를 살고 있나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책이 아, 네. 담고 있는. 네. 김태영 작가님의 풍요 중독 사회, 저는 아직 이걸 또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해요. 어떤 내용일지. 이따가 꼭 들어보고 싶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로 나눠볼 소개하고 싶은 구절. 사실은 이 구절들이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그래서 우리 부자 멘토님께서 아까 이지성 작가의 일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부자 멘토님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역시 빨간 여우님은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와, 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거북이님이 왜 풍요로운 사회를 사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완전 공감이 돼서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전에 이제 스토리들을 약간 모르실 것 같아서 살짝만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는 이제 승승장구 승진도 잘하고 멋지게 잘 살아가는데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가 빚을 져서 반지하로 겨우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그 자기 부서에서 퇴출당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표 쓰기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가면서 왜 저 사람들은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공통점이 책을 읽더라. 아, 이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이제 책을 읽어라. 너 혼자 읽기 어려우면 내가 멘토 누구를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런 스토리로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한 분야를 파서 자기가 지금 다른 전혀 일을 해보지 않은 부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책을 파고 읽게 돼요. 읽게 되다가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가르쳐 주면 그 책이 진짜 내 책이 돼서 남한테 가르치는 과정까지 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제 반응들이 틀려지면서 이 사람이 좀 잘 돼가는 그런 케이스의 줄거리가 있는데요. 이제 구절은 이제 한 구절만 소개할 수가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저만 본 거니까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읽어보면 제가 책 초반에 책을 읽어보면 알고 사람을 만나보면 아는 법이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에 조금 이렇게 솔깃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그걸만 얘기하면이 이제 이분이 주변에 뛰어난 동료들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가 본받고 싶고 그분처럼 되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면서 그 분야를 한번 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책이 안 읽히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이 컵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봐. 처음 한두 방울 정도는 눈에 띄지도 않겠지. 바닥과 중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컵을 채우지 못했던 점에선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나 반만 채운 후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방울 한 방울 마지막까지 부어 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래서 날마다 컵에 물을 채우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컵이 채워지지도 않고 되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한 방울도 컵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자기 업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1년에 100권을 이제 독서를 해라. 라는 이 얘기를 보고 있는 시점에 저도 이제 원싱이라는 그 책의 제목이 제가 생각할 땐 책의 내용도 좋았지만 그 원싱은 정말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원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저의 원싱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저희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면서 재테크는 조금 뒷전으로 미루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너무 없고 하니까 재테크를 1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제가 원했던 목표를 조금 바꿔야겠다. 그래서 재테크, 그러니까 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거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책을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메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책을 읽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일도 열심히 하고 독서는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굉장히 힘들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하자. 지금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이제 좀 던져버리고 이제 그 시간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푹 쉬던가. 중간에 어정쩡쩡하게 되게 고민하는 거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5분, 10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틈틈이 책을 봐라라는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책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는 독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성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솔솔솔 잘 읽히면서 내용이 되게 크게 한 방이 있는데 그 한 방들은 각자 틀리더라고요. 이 구절이 참 좋았어 이러기보다는 이 책을 딱 덮고 났을 때 스스로가 갖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각자 달라서 구절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한 번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좀 정리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고 뭘 하는지를 보라는 말씀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한 방울씩이라도 잔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게 넘치는 날이 온다라는 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새길게요. 그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구절은요. 이 승화라는 책은 4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먼저 어떻게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1부는 응시, 내가 보는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이제 본질적인 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유언이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그리고 내면,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 나에 대한 의미를 1부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고요. 2부는 엄격, 품위 있는 나를 만드는 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걸음걸이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념, 고유한 인물을 찾는 마음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취미는 곧 나를 정의하는 것들인데, 취미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검역에 관해서도 2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3부는 명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희생과 안내, 자기 문화, 일상의 습관을 떼어놓는 구별 이렇게 되어져 있고 4부로는 승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각성, 무엇으로부터 깨어날 것인가 그리고 모험, 존재의 의미, 변모, 그리고 변화, 나에게 보내는 정중한 초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제일 인간적인 것에 대한 본연의 삶, 그리고 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필로그에도 너무 좋았던 구절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벽은 방해물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정성스럽게 살려는 마음가짐과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언행이 바로 승화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나는 오늘 옳은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가? 나는 옳은 것을 가려내고 진실한 말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거를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명상하는 시간 동안 저도 나름의 고민들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심오한 관찰과 경청만이 상대방의 말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생각은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두 발로 직접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에게 역경은 기회다. 그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상한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자신도 놀랄 만한 인간으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 행복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놀이다. 이 챕터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거의 패턴이 다 비슷하잖아요.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것들이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 어찌 보면은 되게 무의미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도 너무 진짜 놀라웠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작가님께서 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또 두 가지의 신체에 대한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0분 정도 최소 하루에 명상을 하시고 그다음 1시간 반 정도는 최소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으면서 또 거기에서 또 사색을 하시는 거죠. 그 구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나는 매일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 걷는다. 앉기와 걷기는 상호 보완적 신체 동작이다. 걷기 위해 앉고 앉기 위해 걷는다. 가야 할 곳만 가기 위해 다리를 묶고
나의 걷기가 올바른지 관찰하기 위해 좌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이제 저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만일 내가 스스로를 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방치하거나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불행이 발생한대요. 그런 방치가 부패다. 만일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삶의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무두질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 나를 부패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의 좋은 구절은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로 간다님의 본계적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마이크가 켜졌나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화면이 흐려서 저는요 여기 이 구절에 1124 제도법이라는 게 지금 페이지가 81에서 이렇게 쭉 몇 장 있거든요. 근데 이 1124 제도법이 망각을 잡는다는 제목으로 지금 이 책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112 제도법이 뭔가 했는데 여기서 지금 112 제도법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면 우리가 뭐 책을 읽고 뭐 공부도 하고 하면은 이게 10분이 지나면요 바로 읽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망각 속도가 무척 빨라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약 70%를 잊고 한 달 뒤에는 약 8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애초부터 불과 하루 만에 약 70%를 잊어버리도록 되어 있으니 어제 읽은 책을 오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그래프가 오늘 읽으면 100으로 넘어가 있어요. 100, 지금 읽으면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 지금 알아서 같이도 조금 독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계속 망각해갖고 80% 이상까지 한 10몇 프로까지 그래프가 이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112 사람이 망각의 동물은 맞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된 책은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4번을 네, 4번을 읽어야만 이게 내가 기억을 한대요. 여기서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려는 기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반복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다시 읽기를 4번 반복하면 책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똑같이 4번을 반복해 읽어도 어떤 주기로 반복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니 하루가 지났을 때 반복해서 읽으면 기억의 상당 부분을 붙잡을 수 있다.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망각 속도가 다소 둔화되므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읽고 2주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4주 때에는 한 번 더 반복해서 읽는다. 이를 124, 1일, 1주, 2주, 4주 제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124래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4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해마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 판단하고 기억 속에 각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은 4번이면 충분하니 해마다 자주 불러낼수록 깊숙이 저장한다면 많이 읽을수록 좋지 않느냐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대요. 4번 이상의 반복은 또 역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자주 들으면 지겹듯이 해마도 같은 정보를 4번 이상 입력하면 또 입력하면 짜증이 낸대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재미가 반감되어 책 내용을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4번 반복해서 읽으면 그 내용보다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달에 여러 권 책을 읽는 사람은 더더욱 1124 제도법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은 빨리 삶을 변화시키고 책을 읽는 효과를 확실하게 얻고 싶다면 1124 제도법을 꼭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이 멀리 걸리지도 않고 3장에서 소개한
3장에서 소개한 본계적 책 읽기 방법을 활용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하고 효과적으로도 1124 제도법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역할이 판단되는 책만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지금이 있는 책에 또 333 제도법이라 있거든요. 333 제도법인 3일 동안 3명에게 3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책 내용을 기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읽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읽는 거하고 또 말로 하면은 그게 우리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33 제도법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그래도 1124 제도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이 책 여기 쓰시는 분은 그렇게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24 제도법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달에 이거 한번 해서 우리 머릿속 우리 망각하는 이 망각 증사를 좀 잊어버리고 무슨 책을 읽었더니 기억이 좀 남으면 좋겠는데 저 이거 보면서 다 생각이 안 나요. 워싱도 있고 뭐 조세 머피도 있고 우리 마운 수업도 2번을 읽었던 것 같고 부자 멘토님 책은 3번 읽었던 것 같아 제가. 근데도 그게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최근필만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는 돈에 대한 거는 많이 부에 대한 거는 썼지만 그 내용 줄거리는 생각이 많이 안 나요. 읽은 지도 조금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한번 말씀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1124 이 제도법하고 333 제도법 한번, 예, 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책 읽고 기억하고 우리 망각 증사 잊어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서울로 간다님 소개가 진짜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진짜 쇼킹해가지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책을 한 3번 정도 읽는데, 기억이 남지 않았던 이유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지 않아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4 제도법하고 333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아까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번 124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계적 당장 사러 가야 될 판이에요.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막송그녀님의 옥중 19년에 대한 소개하고 싶은 구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자기 에세이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라기보다는 잠깐의 줄거리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스승님께서는 교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공부를 잘했던 스승님은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오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공항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납치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 매서운 고문과 협박을 이어나갔죠. 너무 힘든 스승님께서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칠 만큼 고문이 매서웠고 잠시 혼자인 틈을 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분신을 했지만 온몸에 특히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억울하게 19년간 옥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옥중에서 어머님을 여의시고 주변 동료가 동상으로 또는 고문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힘겨운 삶을 보내셨죠.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스승님의 석방이 이루어졌는데 석방도 제대로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석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혹은 정보부가 내가 잘못을 한 거를 시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석방은 되지 못했고 1년 6개월인가 걸려서 석방이 시작됐는데 저는 너무 암울한 현대사를 책으로 풀어주신 우리 스승님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강의나 뭐 일제 탄압 우리나라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첩 혹은 빨갱이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고문을 하고 자기의 업적을 씌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세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 너무 가슴 아프지만은 좀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달려라 거북님께서 하시면 되나요? 빨간 여우님? 네,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시면 전화가 왔거나 뭐 렉이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 달려 거북이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풍요 중독 사회는 그 네 가지 사회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 불안 사회. 가난 불안 사회는 계급이 있는 옛날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고, 가난 화목 사회는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리고 풍요 불안 사회는 80년대부터 지금의 시대가 풍요 불안 사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사회는 풍요 화목 사회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풍요 지금 불안 사회는 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풍요 불안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와닿았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위계, 즉 계급으로 그 나누어져 있는데, 옛날은 막 그게 계급에 그게 좀 뭐 그 뭐지 왕 뭐 이렇게 해서 서민 이렇게 컸다면은 지금은 자본가 노동자만의 그런 불화가 아닌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200층, 너네 아버지 200층, 200만 원 벌지 해서 200층, 300층, 또 계약직.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서민이라도 같은 계층의 위계가 있더라도 뭐 임대층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빌라 뭐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빌라층 뭐 빌라 거지, 임대 거지, 그 이런 식으로 그 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이게 위계가 그 촘촘히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풍요 불안 사회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00 버는 사람은 300 버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엄청나게 그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300 버는 사람은 500 버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귀인의 우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장애가 있잖아요. 제가 장애가 있는데,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남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한 300만 원을 벌려면 남들에 비해서 더 힘든 그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무시하고, 그 내가 너 한 250에서 300 버네? 그러면 보통 정도의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너는 이 정도밖에 못 버는구나. 내가 한 저기 비장애인들보다 한 300을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자영업이라면 좀 더 안정적인 거를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는 것에서 귀인에 오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은 무시한 채 내가 자기 개발, 내가 남들처럼 그 부동산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부동산에서 10억을 벌고 그 주식을 해서 뭐 얼마를 벌고 했으면은, 나도 나의 상황과 환경은 내가 주식을 하면서 그 열심히 살았음에도 시드머니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그 귀인에 오르라고, 나의 그 상황과 환경을 무시한 채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풍요 불안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엄청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자살, 뭐 일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첫 번째가 산재의 불안하고 그 여러 가지 예 중에 우리가 왜 불안한지 제일 와닿았던 건 산재의 불안. 우리는 언제든지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중간에 다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런 자본가실에서 다치거나 우리가 좀 위협에 닿으면 우리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위협에 항상 불안해한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이에요.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위계 우리가 계급 만약에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0단계 중에 50단계까지 올랐는데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갑자기 90단계로 떨어져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죠. 지금의 사회에서.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책은 그거예요. 이거 말고 한 10가지, 한 20가지 이렇게 불안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요화목 사회,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동체가 좀 더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자본주의적인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 개인적인 게 좋다 무조건 개인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오고 지금 개인적인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계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불안한 사람들은 더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더 키워야 하고 나라가 전체적인 옛날에 우리가 대가족일 때는 어린 자녀나 할아버지가 일하지 않아도 모든 6명, 7명의 다른 가족들이 일하지 않은 가족들까지 밥을 먹여 살리고 했었잖아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임에서도 아마 자유적인 것도 다음 달에 또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약간의 그런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2, 3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지 말자. 2, 300만 원을 줘라. 이런 건 아니고 좀 뭐랄까? 좀 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가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려면은 약간의 그런 불안을 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이나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거 어제랑 오늘 이틀 동안 읽어가지고 내용이 정리가 사실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런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21세기 지금의 시대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사회의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 책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별로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어렵게 쓰여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을 여러분께 한번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과연 지금의 내 문제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일까? 나는 더군다나 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이 책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은 50 노력할 때 나는 100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위 60%야. 나는 그래도 지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걸 느껴요. 인스타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또 다른 부분에서 인스타 같은 거 할 때도 나오는데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엄청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인스타 할 때 어디 가거나 이런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회 불안, 나도 남들만큼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내비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무리가 안 되네요. 제가 이거 좀 급하게 읽어서.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읽은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그럼 이 사회를 바꾸려면 꼭 이렇게 저자처럼 뭐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뭐 아니면 또 신자유적인 뭐 낙수효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책도 되게 많아요. 뭐 자기 생각을 뭐 반대적으로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마음을 갖고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해서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었네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달려거북이님처럼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풍요 중독 사회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나마도 우리는 결핍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급자족하면서 우리가 또 되게 독립적이 되고 뭔가를 해결하거나 이런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세대에 너무 많이 뭐 미디어 자체도 그렇고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특히나 경제적인 것들을 너무 손쉽게 부모님들한테 다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달려거북이님 말씀 들으면서 '아, 이 책을 한번 읽어 봐야 되겠다. 나 또한 또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젖어 있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또 아이들을 또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또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좋았던 점에 대해서 나눠 볼 건데요. 우리 부자 멘토님, 일독 읽고 어떠셨나요? 아, 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수많은 책들 중에 일독을 가져왔던 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북클럽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가끔 슬럼프라는 게 스스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쏟아붓는 에너지와 열량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인데, 보여지지 않는 결과물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더 안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항상 진행형이니까. 그런데 타인들 같은 경우는 결과물만 볼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 제가 그분들의 뭐 어떤 24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비교도 되고 그다음에 좀 힘이 들 때도 있기는 하는데, 이 일독에서 이제 주인공 A라는 사람이 내세우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성장형 드라마 같은 거를 좀 보여준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북클럽을 하신다거나 책을 읽는데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기가 막히게 확 와닿는 건 아니지만, 책을 덮을 때는 '와, 대단한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다른 곳에서 북클럽 했을 때 토론했을 때 결론이 "빌려서 봤지만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소장하기에는 우리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도서관에 한번 들려가서 만약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책 한 번 정도 보시면 정말 빨리 되게 순식간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로 간다님 본계적 읽고 좋으셨던 점 나눠 주시겠어요? 저는요, 이 본계적이 아까 우리 부자 멘토님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말씀 나눈 게 거의 여기 좀 이제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같은 책의 내용이 여기 계시네, 여기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아까 멘토님 말씀하실 때도 여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책을, 여기는 책이 이분이 왜 이렇게 책으로 해서 이게 내가 만약에 250만 원 버는 돈이 막 1,500까지 막 넘어가고 막 그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잘 됐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지금 책을 썼고 그런 내용이 시작부터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게 책에 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하여튼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거의 끝장 다 돼 가는데 보면은 이 또 북 마인드를 잘 쓰면 책 읽을 시간이 저절로 생긴다는 이 말이 있거든요. 북 마인드 이거 우리가 잠자는 시간, 공부 시간 하루에 이 시간을 11가지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다들 바쁘시죠. 저도 바쁘고 책 잡아 볼 시간이 진짜 나는 하루에 1시간은 해봐야지 2시간은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새벽 기사 이런 것도 그러려고 한 게 빨리빨리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여기서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5분, 10분 짜투리 시간을 모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책이 이게 240피해인가? 근데 지하철 타는 시간에도 10분 우리가 뭐 잠자는 시간에도 10분, 화장실에서도 10분 책 읽기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 때 하루 30분 책을 읽는 셈이니 10일이면 그게 300분이래요. 5시간. 10분 그 읽는 게. 또 100일이면 3,000분. 또 50시간 300일이면 9,000분이라는 책을 읽는 시간이 생긴대요.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책 한 권 읽는데 5시간 정도 걸린다면 300일, 즉 1년이면 30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짜투리 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없는 죽은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책을 읽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소중한 시간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하여튼 좀 많이 이렇게 한 달락달락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우리 핸드폰 만지는 시간 지금 하루 너무 많아요. 줄이라고 학장님도 뭐 이 시간 줄여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안 줄여지더라고. 부크레 하다 보면 이거 하나 올리고 저거 하나 만들고 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늘어나지 줄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디어 사용 시간을 반만 줄여도 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까지도 이게 달라지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프리타임으로 이게 굉장히 저는 하여튼 책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책과 함께라면 건너지 못할 웅덩이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어려워도 책을 읽고 즐거워도 책을 읽고 하여튼 이 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하고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지금 사실 부자 멘토님 만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책 나눔하고 있는 게 글 나눔하고 있는 게 저한테도 기적이에요. 평생에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눈이 아파도 이렇게 돋보기를 보고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고 한 번 또 더 읽고 또 이렇게 나눔하니까 또 한 번 더 기억이 되고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분이 마지막 책장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줄거리를 썼어요. 감사하는 분. 이 책을 만들고 살아오면서 죽을 정도까지 이분이 죽음에까지 갔는데 거기서까지 도움을 준 분들 뭐 그리고 여기 이 책에 와서 하면서 하여튼 이분이 인생 기록이 여기 책에 다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저이거든요. 내 손을 놓지 않은 분이 있대요. 지치고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이분이 저도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끝으로 아픈 아이를 가슴으로 품고 내가 죽음의 시선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 혜빈 엄마 부인이죠. 이 부인에게도 사랑한다는 마음과 함께 이 책을 바친다는 마지막
이 마지막 구절이 쟤를 감동을 줬어요. 이게 대부분 책자들이 책을 시작하고 쓰고 해도 이렇게 많이는 있지만 이분이 보면은 여기에 도움을 주신 분들 누구 만나 감사하고 어떤 분은 감사하고 어떤 분은 뭐 연구소장님 감사하고 빚을 큰 빚 때문에 힘들었는데 가방 선물해 주신 분, 뭐 선물해 주신 분 굉장히 이거를 어떤 분은 어떤 도와주신 회장님 뭐 그런 거를 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어떤 교장 선생님 뭐 중학교 무슨 교장 선생님 무슨 그런 분들 쭉쭉쭉쭉 나열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한테 이렇게 감사를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고 또 마지막으로 부인에게까지 부인에게까지 감사하는 이 책을 바친다는 말에 굉장히 제가 더 감동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이 감동도 좋지만 마지막 전까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책이 드문데 그래서 저는 이 본계적을 읽으면서 다들 좀 한번 다들 빌려서 보시든지 사실 이 책을 저한테 권한 건 저희 딸이거든요. 엄마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권해서 이게 뭐야 그러고 읽었는데 우리 딸이 제 마음을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같이 40이 다 되도록 저하고 이제 같이 살아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인지 저한테 필요한 책을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이 책 진짜 딸한테도 고맙다. 제가 그 소리까지 했거든요. 이 책 본격적 읽고 내가 엄마가 너무 감동받았어 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이 책을 읽은 그 나눔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여기 부잣집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글쎄 다들 뭐 좋지만 이 책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은 저같이 도움은 많이 안 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은 책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했구나. 시작부터 힘든 상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책이 본계적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감동받으셨나 봐요. 소개하실 때 그게 엄청 느껴져요. 네. 꼭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승화라는 책을 읽고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세 가지가 너무 좋았어요. 세 가지가 저를 약간 제가 인제 습관화될 수 있게 좀 정착이 될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이 책이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잠깐 줄거리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구절에서도 언지를 드렸지만 걷기가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저도 최소 1 시간에서 많게는 1 시간 반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너무 좋았던 부분은 음 저는 올빼미형이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미라클 모닝? 꿈도 꿀 수 없어. 이게 가능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MKY에서 김미경 학장님 미라클 모닝 이거 계속 수업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승화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침을 여는 거, 아침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기획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의 질이 다르고 그 하루가 모여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거에 그리고 또 왜 그 아침의 하루가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새벽 기상이 왜 중요한가, 왜 꼭 필요한가 이것들이 이제 책 내용에 있어서 저를 설득시켰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설득을 당해서 저도 한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새벽 기상을 하고 사람들 미라클 모닝 했구나.' 되게 뭔가 몇 시간을 내가 보너스로 얻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알차게 꾸미고 또 아무도 되게 조용한 시간에 나 혼자 깨어 있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집중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저 혼자 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들이 바뀌었고
앞으로 또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은 진짜 만난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승화라는 책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고맙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깊이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막송 그녀님 옥중 19년을 읽고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네. 제가 읽고 좋았던 것보다는 읽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아팠던 책이었어요. 우리의 역사이며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이 되었고 각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고 또 가슴 아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와 깨달음이 된 책이라서 꼭 소개를 하고 꼭 이 책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제 책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쓸모없는 하루는 없거든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배우게 되고 또 하루에 하나씩은 얻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그냥 뭐 허투루 쓴다. 뭐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어. 오늘 하루는 망했어.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무언가는 배웠고 무언가는 익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님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힘겹게 싸워 주셨고 그리고 맹렬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삶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달려거북이님 풍요 중독 사회를 읽고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는 아까 소개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풍요 중독 풍요 불안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존에 대한 불안보다 존중에 대한, 이게 사회 심리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중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빈곤으로 굶어 죽는 그런 불안보다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이 더 우리에게 상대적인 빈곤이 더 위험하고, 사람들의 생존의 불안을 견딜 수 있어도 우리가 존중을 해주지 않으면은 불안하다는 거를 이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은, 사회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나만 잘 되면 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만 살면 돼. 잘 살면 돼.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개인적인 주의로 가지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돼. 이 세상에 없어도 돼. 이왕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거 좀 더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치관을 갖는다고 해서 변하진 않겠지만 꼭 이 사회 심리학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 좀 더 괜찮은 사회로 나아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면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까? 그냥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그냥 죽는 거지 열심히 살다가 내가 돈 열심히 벌고 나 부자 되고 그런 나의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돈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이 사회를 좀 더 살아갈 때 어떤 지향점을 두고 좀 더 우리가 그런 지향점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더 이 사회를 뭐 그게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뭐 그런 어쩌면 또 다른 가치든 내가 뭐 지구를 살려 뭐 살려 이런 가치든 간에 내가 좀 더 이 사회에 살아갈 때 너무 개인주의적인 또한 무가치적인 그런 될 대로 되는 그런 뭐 그런 그렇게 심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가치를 가지고 좀 더 살아가면 사회가 그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회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그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읽고 마지막 부분을 읽고 처음이랑 그 중간 부분을 좀 다 읽지 못해 가지고 예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이상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독서 모임 할 때도 이게 사회 심리학자가 쓴 책이라서 그 다른 의견들이 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토론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먼저 읽고 좀 진보적인 책을 먼저 읽고 그러면 기본소득을 기초적인 걸 해야 한다는 그런 책을 먼저 읽고 또 좀 보수적인 되게 책들이 많아요. 우리 저기 다른 책 모임에서는 아마 그런 기독교 직장인들이 모인 책 모임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또 약간의 보수적인 또 책도 읽어 가지고 또 다른 생각들을 또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책 모임 할 때도 너무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 책들도 좋지만 이런 책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약간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가려면 어떻게 사회가 갈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도 책 모임을 통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해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한번 읽어 봤으면 다른 독서 모임을 통해서라도 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